결국 최고대장은 약 10일 만에 투자한 원금을 사실상 모두 회수하는 성공적인 채굴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대장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대장이 알려주는 채굴 스토리라는 주제인데요. 바로 모니터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CPU 채굴기에 대한 이야기와 채굴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최고대장에서는 현재 판매 중인 4가지의 장비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됐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최고대장의 입장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대장은 2016년 호기심에 처음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보가 참 많지 않았는데요. 최고대장은 컴퓨터 관련된 지식이 직접 조립 정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지식만 일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코인이라는 것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되고 또 그 코인이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만든 사람이 계속 무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생각을 접었었습니다. 그러다 최고대장이 직접 사용하던 PC가 고장이 나게 되면서 PC를 새롭게 조립하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PC에 돈을 쓰는 게 아깝게만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GPU를 하나 좋은 거 사서 채굴을 한번 해볼까 라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채굴을 처음 시작하고 하루에 100원 내지 150원 정도를 처음 채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를 얻고 또 그 정보가 맞는지 검증하고 그러는 것이 사실 귀찮았습니다. 또 최고대장이 그때는 별도로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호기심을 충족하는 정도로 끝났었는데요. 네, 사실 그렇게 어설프게 채굴을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다가 채굴을 검색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채굴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딱 한 곳이 있었습니다. 김포에 있는 채굴장이었는데요. 새벽 2, 3시 정도 되었었나요? 제가 지금 전화하면 혹시 받을까라는 생각에 좀 무례하게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받아주셨었습니다. 지금 새벽이니까 차라리 아침 일찍 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가서 기다리지 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에 바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엄청 위험하고 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엄청 많이 멈췄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채굴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에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반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혼자 하지 이걸 왜 팔아?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호기심이 아니라 더욱더 팩트를 체크해보게 되었습니다. 맨날 며칠을 밤새서 공부하고 테스트하기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렇게 채굴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아니 돈이 되는 건 이제 알겠는데 돈이 더 있어야 채굴을 더 살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한 거죠. 제가 당시 하던 사업도 나름 잘 되고 있어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현금을 유통하는 것도 리스크가 컸습니다. 사실 채굴을 더 하는 거에 대한 완벽한 이론과 믿음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의 대다수를 또 채굴기에 재투자하긴 했지만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 시간이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돈만 더 있으면 엄청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채굴기를 팔면 내가 채굴기를 세상에서 제일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즉, 직접 제작하면 더 저렴하게 내가 내기기를 살 수 있고 또 제작한 걸 10개 팔면 한 대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채굴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채굴장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수요도 없고 공급도 없는 우회의 세계였습니다. 어디서 광고를 해야 될지도 어디서 채굴기 제품을 사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컴퓨터 하면 용산이니까 용산에 가서 1,000원짜리 크림빵을 잔뜩 사서 집집마다 빵을 돌리고 거래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용산의 생리를 모르니까 그런 무모한 짓을 했던 건데요. 뭐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귀엽고 가엽게 봐주시는 분들이 소량씩 거래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거래처 팀장님, 부장님들에게 이런 카카오톡과 상품권을 보냈던 영업의 흔적들인데요. 상품권도 보내보고요. 편지도 써보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기사기면 감천이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진심으로 물건을 주는 거래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당시 주력 코인은 제트캐시, 이더리움, 비트코인 골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는데요. 제트캐시는 솔이라는 해시 단위였고 이더리움은 메가해시라는 해시 단위였는데요. 지금 제트캐시는 대다수 모든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더리움보다 더 좋은 수익을 줄 때도 많이 있었어서 꼭 알아야 하는 코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더리움은요, 배급값이라는 수치가 있어서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3기가냐 6기가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났었습니다. 똑같은 그래픽카드인데 메모리가 3기가 버전과 6기가 버전이 따로따로 나왔었거든요. 가격 차이는 정말 없었습니다. 3만원 정도 차이가 안 났는데 많은 분들은 3만원이라도 더 싼 3기가 모델을 많이 구매하셨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부터 이걸 3기가짜리 제품을 구매하면 이더리움은 1년 뒤도 채굴이 안 되는데 이걸 모르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제트캐시를 채굴하면 되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트캐시만 채굴할 수 있는 옵션보다 이더리움도 채굴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채굴 대장의 영향력이 시장에서 거의 0%에 가까울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 말에 공감을 많이 못 해주셨었습니다. 사실 채굴 대장은 당연히 그 당시에 GPU만 관심이 있던 게 아니고요. 아식 채굴기도 관심이 있었고 구매도 하고 실제로 채굴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캡처한 사진이 2017년입니다. 2017년도에 판매했던 아식을 제가 연락하고 구매해서 사용해봤었는데요. 당시에 라이트코인하고 지금 있는 도지코인도 채굴하던 아식이었습니다. 당시에 빗썸에서 제가 리플을 구매했던 사진인데요. 지금 UI랑 비교해서 보시면 상당히 허접하죠. 당시 빗썸은 이랬습니다. 2017년도 리플 가격인데요. 지금이나 그때나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유행어가 리또속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맨날 리플에 속는 투자자를 놀리는 말이었습니다. 리플에 또 속냐 이런 뜻이었는데요. 제가 리또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식과 GPU 중에 최근에는 GPU를 선택을 하고 직접 채굴하고 GPU 장비를 판매했었습니다. 왜 아식을 사면 안 되는지, 왜 GPU가 차에 중앙화된 장비가 맞는지 최근에는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확신에 다른 이론까지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더리움 채굴이 중단된다고 예고되기 약 6개월 전에 최근 회장은 곧 얼마 뒤에 중단될 것이란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판매자분들은 이더리움이 포스가 돼서 코인 채굴이 중단되더라도 어떻게든 자리를 잡을 거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저는 채굴기를 구매하지 말라는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아니 당시에도 채굴대장은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채굴기를 판매하던 업체였는데요. 당시 채굴대장의 매출은 약 200억에 육박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채굴기를 사지 말라는 영상을 찍었다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뭔데 예단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채굴대장이 얘기하고 4개월 뒤에 이더리움 채굴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후로 간혹 수익이 있던 적이 일부 있었지만 지속 가능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채굴대장은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왜 GPU가 수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걸까? 아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만 이것은 독약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던지면서요. 그렇게 의문을 던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채굴대장만의 생각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수요로 GPU를 구매했고 GPU들이 소유권만 바뀌었을 뿐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죠. 또 아식의 대형화로 인해서 GPU로 수익이 된다 싶으면 아식 제조사들이 바로 아식을 개발해서 엄청나게 많은 코인을 채굴하고 매매해버리니 코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간혹 아식으로 채굴하는 코인이 급상승하는 것은 저는 인위적인 움직임, 세력이라고 추측을 했고요. 그럼 채굴을 중단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초적인 생각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CPU는 아식이 건들기 어렵지 않을까? 원래 태초의 채굴은 CPU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비트코인이 CPU를 채굴하다가 아식한테 점령당한 건데 무슨 소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식은요, 특정 알고리즘에만 특화된 고정형 하드웨어입니다. 즉 CPU로 채굴하는 코인이 알고리즘을 자주 바꾸고 안티 아식을 주도적으로 한다면 CPU 채굴용으로 설계된 알고리즘의 코인들이 더 합리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또 설사 아식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빈번한 알고리즘 변경과 낮은 채굴 보상 대비 높은 개발 비용으로 인해서 아식 제조사들이 투자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결국 이러한 판단은요, 장단기적으로나마
CPU 채굴자들에게 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채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채굴대장은 CPU 채굴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기 시작했고 2024년 2월 수익 있는 코인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채굴대장은 2024년 3월부터 CPU 채굴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채굴하고 수익이 있다고 판단한 영역은 팩트럼 코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미 시장에 일부 공개가 되었었던 코인이었지만 윈도우가 아닌 유분수 운영체제를 통해서 채굴을 해야 됐었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 많은 사람들의 도전의식이 꺾였던 코인이었습니다. 채굴대장에서는 외부 개발자를 투트랙으로 가동해서 채굴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채굴대장은 약 10일 만에 투자한 언금을 사실상 모두 회수하는 성공적인 채굴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채굴대장은 해당 코인을 주력적으로 채굴하는 CPU 채굴기 AMD 7950X 채굴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채굴대장을 통해서 수천 대의 채굴기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팩트럼 코인은 채굴이 정말이지 난해하고 어려운 코인이었는데요. 채굴대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외부 프로그램이나 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합니다.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이었죠.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채굴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랜 기간도 필요하지만 많은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채굴대장에서는 그렇게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성공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으로 팩트럼 채굴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팩트럼 코인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코인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더 이상 팩트럼을 채굴하더라도 수익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채굴대장은 다른 대체 코인으로부터의 변경을 천명하고 또다시 연구 개발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렇게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2025년 5월 24일 드디어 두 가지 코인을 동시에 듀얼로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듀얼 코인의 변화를 마치고 채굴대장은 지금도 채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 중인 세트 3번의 경우에 위탁 요금이 2년 무료인 상황입니다. 7월 12일까지입니다. 2025년 6월 정산해 드린 코인의 원화 가치는 약 62,000원 정도 됩니다. 즉 2년 무상 기간 동안 6월달에 정산해드린 코인의 원화 가치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가정을 한다면 약 150만원 정도의 원화 가치가 생겨버립니다. 그렇다면 사실 기기값은 공짜나 다름없죠. 물론 채굴 양이나 코인 가격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채굴대장은 어떤 코인을 어떻게 채굴할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년 만에 부탁드릴게요. 톡 아이디 ETH1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전화 상담이나 문자를 주셔도 됩니다.